네, 아까 벨레로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벨레로는 일단 오픈소스이긴 해요. 아까 기술 지원하는 오픈소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벨레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벨레로 CLI를 따로 사용하실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진 않고 이 기능이 탄주 미션 컨트롤에 내장이 돼 있어서 만약에 TMC를 사용하실 때 백업과 복구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셉 자체가 그 쿠버네티스의 퍼시스턴트 볼륨을 백업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존의 볼륨을 사용하실 때 비해서 퍼시스턴트 볼륨 사용했을 때는 아시다시피 뭐 파드가 만약에 죽어서 다른 노드에서 다시 스케줄 돼야 한다. 근데 기존의 볼륨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PV는 이제 다른 노드에서 스케줄 됐을 때도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때 뭐 NFS라든지 스토리지를 참조해서 이제 거기다가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PV라는 것을 벨레로가 백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임스페이스 단위든 클러스터 단위든 이렇게 백업을 해주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좀 더 백업 벨레로 자체가 상용 솔루션이 아니라 오픈소스고 TMC에서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벨레로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경우에는 다른 고객사 같은 경우도 그 경우에는 뭐 별도의 상용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벨레로의 컨셉 자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오픈소스 사이트를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 제가 좀 찾아볼 수는 있는데 저희가 막 탄주해서 벨레로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는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픈소스 페이지를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AP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다룰 거예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오늘은 이제 TAP의 101 이론 부분에 대해서 다룰 거고 내일은 TAP 101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운 201에 대한 내용. 아무래도 TAP 자체에 이제 다양한 오픈소스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느꼈던 부분이 세션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으셔서 저는 진짜 좋았거든요. TAP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디자인이 되었고 뭐 예를 들어서 TAP의 이미지 스캔 기능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는지 이런 좀 딥한 내용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젠다 TAP 쪽은 이렇게 되고요. 뭐 앱 개발 프로세스의 현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이 본 로고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긴랩도 있고 뭐 깃허브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이랑 VS 코드, 젠킨스, 쿠버네티스, 하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앱 개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레파지토리를 생성을 해야겠죠. 레파지토리에다가 뭐 코드를 작성하고 이제 커밋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속성에 대한 부분, 라이브러리를 이제 넥서스 레파지토리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데다가 반입을 하는 절차를 또 거치게 됩니다. 일단 반입이라는 글자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를 다 작성한 소스를 커밋을 하게 되고 이제 빌드 파이프라인을 제가 듣기로 젠킨스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젠킨스 등을 사용해서 빌드 파이프라인 CI/CD 파이프라인을 실행하시게 됩니다. 또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은 그것을 하버나 뭐 ECR 같은 다양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다가 푸시를 하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에다가 앱을 배포하는 이런 과정을 일반적으로 앱 개발 프로세스에 의해서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 그냥 단순히 개발자가 나는 소스 다 작성했으니까 뭐 쭉쭉쭉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과정이 없는 회사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생성 신청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반입 신청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당연히 거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라이브러리 반입이나 이미지 푸시에 대한 권한 이런 문제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실제 소스를 작성하는 시간보다 이런 데에 소요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 단계, 테스트 배포 단계, 운영 단계 하나하나 조금씩 나눠서 보자면 개발 단계에서 지금
빨간색, 하얀색, 초록색 세 가지로 제가 나눠 놓았는데 이 흰색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승인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처음에 소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승인 절차를 거치고 라이브러리 종속성 이런 거 올리는데도 뭐 권한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시간을 좀 기다리는데 사용하는 시간을 하얀색으로 표시를 해보았고 이제 빨간색은 개발자가 원래 좀 개발에 관한 부분이 아니죠. 뭐 쿠버네티스 야물 파일을 작성하는 부분, 또 도커 파일을 만드는 부분 이러한 조금 개발 외적인 부분이 빨간색 영역이 되겠습니다. 사실 진짜 개발자분들이 하고 싶으신 일들은 좀 비즈니스 로직을 짜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에 대해서 좀 많은 소요를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사실 여기 초록색에 해당하는 부분 굉장히 일부분만 개발에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앱 개발과 배포 프로세스에 의해서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스트나 배포 측면에서도 이제 독립적 배포가 불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개발자분이 테스트를 했는데 뭐 소스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거기서 끝나는 디버깅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앱 형태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반영되기까지 이러한 전반적 URL을 확인하는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다 보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 독립적으로 배포하기가 여러 가지 권한 신청이나 반입 신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점. 또 이런 데 있어서 개발과 운영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증가하고 파이프라인을 관리할 것이 많고 이러한 부분도 이제 테스트와 배포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될 수 있겠고요. 운영 측면에서는 당연히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개발자든 운영자든 조금 러닝 커브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RCA라고 해서 뭐 루트 커즈 애널리시스를 의미하는 말인데 진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무래도 관찰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모니터링과 디버깅 환경이 어렵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생산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자를 위한 쿠버네티스 환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편리한 환경이겠죠. 개발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쿠버네티스를 관리하고 뭐 운영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운영할 수 있겠냐라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환경이 당연히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앱 어웨어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뭐 VM웨어에서 만든 용어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인데 앱 어웨어라는 것이 이제 기존의 여기 반대로 플랫폼 어웨어 앱이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배포를 하게 될 플랫폼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이 그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에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고려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해줘야 되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앱 인식 플랫폼이라고 해서 앱만 개발하면은 플랫폼이 이 앱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해서 그에 맞는 빌드 환경을 구성해준다, 빌드를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장점은 좀 더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정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개발자는 진짜 비즈니스 로직을 개발하는 데만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점. 결과적으로 개발자 부담이 경감되고 이식성도 높다. 이러한 장점이 되겠고요. 또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이러한 개발과 배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총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을 화면인데 개발자 생산성을 확보하고 운영으로의 빠르고 지속 가능한 경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영어로 쳤을 때 패스트 투 프로덕션 이런 용어를 번역을 한 것입니다. 또 개발과 운영 작업의 조율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목표는 코드부터 배포까지의 단계를 자동화하는 것. 그 다음에 자동화를 그냥 단순히 이미지 만들고 배포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모듈형 형태로 파이프라인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 또 개발자는 테스트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 3가지가 이제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의 핵심이자 앱 인식 플랫폼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TAP에서는 어떻게 하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고요. 이 의미는 이제 실습은 TKG 위에다가 TAP를 저희가 올려서 할 것인데 사실 TKG 말고 다양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다 TAP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의미 때문에 여기 멀티클라우드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발자 생산성 확보인데요. 이렇게 총 4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겠고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리 이 엑셀러레이터라는 것을 올려놓고 여기서 편리하게 바로 개발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일 시간이 가능하면은 엑셀러레이터를 추가해 보는 것까지 실습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뭐 미리 연결해 놓은 깃 레파지토리를 여기 추주 버튼을 누르면 연결해 놓은 깃 레파지토리를 기반으로 소스를 다운받고 바로 개발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API 포탈인데요. 스웨거 같은 툴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제 외부 API를 참조해가지고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제공하는 API를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개발할 때 활용하실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지금 초록색 부분이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고 지금 노란색이 여기에 해당하는 API 부분이고 여기 파란색이 이제 전반적으로 묶어놓은 부분인데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놓음으로써 지금은 굉장히 단순한 그림인데 좀 API가 많아지고 마이크로 서비스가 많아지고 이런 때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편리하게 관찰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있겠고요. 오픈 API 여기 접속했을 때 스웨거도 바로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막 스웨거 따로 띄워가지고 여기저기서 볼 필요 없이 한 화면에서 이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는 한 화면에서 스웨거 연동해서 확인하고 API 디펜던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엑셀러레이터, 카탈로그 이런 것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 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필요 없다는 점이 이제 개발자분들께 조금 생산성 측면에서 이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API를 검색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 뷰 API 버튼을 누르면 이 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API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오너라든지 라이프 사이클 어떠한지, 디스크립션 어떠한지 이러한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테크 독스라고 해서 이 관련된 기술 문서를 미리 작성하고 연동하는 기능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테스트에 관련된 부분인데 IDE용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그인을 미리 설치를 해놓고 이 안에 IDE VS 코드나 인텔리J 안에서 바로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미리 이제 소스 코드를 다 개발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놓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탄주 해가지고 나와 있는 항목이 몇 개 있을 거예요. 뭐 어플라이 워크로드, 딜리트 워크로드, 디버그 스타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디버그 스타트나 여기 약간 잘리긴 했지만 라이브 업데이트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틸트라는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로컬 쿠버네티스 테스트 환경에 이 코드를 직접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 UI로 포트 포워딩해서 웹 UI로 올라간 모습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뭐 테스트를 해야 됐으면은 이런 배포 프로세스를 쭉쭉쭉 거쳐서 마지막에 봤을 텐데 이러한 기능을 로컬에서 해볼 수 있다는 점, 물론 그 틸트 같은 거를 미리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바로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라이브 업데이트 등등을 확인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개발자 측면에 제공하는 장점이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디버깅을 수행한 모습인데 여기 디버깅을 쭉 수행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지금 걸리고 있는지 여기서 호출 스택이 어떤지 그냥 디버깅 하는 것과 굉장히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URL을 들어가가지고 띄웠을 때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제 여기 다시 디버깅 모드로 돌아와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최종 반영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잘 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발과 운영 모두에 조금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배포를 좀 더 어떻게 하면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 정의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치 프로파일이 제공되어 있다. 이 부분은 이제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간단하고 이러한 설치 틀에 대한 부분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사전 구성된 파이프라인 아까 잠깐 보셨을 뭐 베이직 파이프라인, 뭐 테스트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보안적인 부분을 추가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는 점, 또 멀티 클러스터 아키텍처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미지 빌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이미지 프로바이더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라고 보시면 소스 코드에서 OCI 호환되는 컨테이너 이미지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빌드팩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얘가 이제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도커 파일을 많이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셨을 텐데 그러한 과정 없이 여기 나와 있는 언어들은 모두 바로 자동적으로 컨테이너 이미지로 변환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듣기로는 스프링 부트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들었는데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따가 보시겠지만 라이브 뷰를 통해서 지금 사용하는 힙 덤프, 스레드 덤프 이런 것들을 시간대별로 좀 편리하게 보실 수 있는 리얼타임 기반으로 편리하게 보실 수 있는 기능들이 함께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앱 배포 과정을 좀 더 비교를 해보자면 왼쪽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CI/CD를 활용했을 때 지금 젠킨스를 같이 그려놓았고요. 오른쪽에는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의 CI/CD 방식을 활용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잠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코드를 작성하고 앱을 빌드한 다음에 도커 파일 작성할 때 OS가 어떤지, 라이브러리가 어떤지 이런 거를 같이 표시를 해주게 되고 빌드한 뒤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이미지 업로드하고 또 야물 파일 작성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당연히 수작업으로 하시진 않고 당연히 젠킨스 같은 툴을 사용하시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도 당연히 스크립트를 짜실 거잖아요. 젠킨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스크립트를 짜실 건데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아무래도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는 자동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수행함으로써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가 있겠고요. 과정을 몇 가지 보시면 코드를 작성하고 이거는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워크로드.yaml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파일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여기 워크로드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애플리케이션 하나하나를 워크로드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한 것이고 이 파일을 어플라이 하는 명령어 이것도 아까 그 TK즈 말씀드릴 때 했던 그 탄주 CLI인데요. 탄주 S 워크로드 어플라이라는 명령어를 치면은 워크로드가 자동적으로 배포되고 사전에 설정해 놓은 LB와 연결이 됨으로써 사용자는 URL을 통해서 바로 서비스를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이 진행되고 그러면 워크로드.yaml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단순하죠. 이게 워크로드.yaml 전부 다 표시를 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리소스와 굉장히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에 앱 이름 지정하고 레이블에 이제 웹 형태니까 웹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일부인지 탄주 자바 웹 앱이라는 앱이다. 그 다음에 스택에다가 GitHub의 레파지토리 주소를 입력하게 됩니다. GitHub뿐만 아니라 깃랩도 당연히 가능한데 아무튼 이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브랜치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것만 가지고 이제 자동적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배포까지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당연히 여기 깃 레파지토리 올릴 때 그 딱 소스 코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만약에 폼.xml이라 하면은 거기서 사용하는 스프링 부트의 버전에 대한 정보, 액추에이터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TAP가 기본적으로 받아와서 다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게 이미지를 만들고 빌드까지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바로 적용이 되고요. 지금 제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라는 부분은 여기 OOTB 베이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OOTB 세 가지 이 세트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파이프라인들이고요. 베이직 같은 경우는 진짜 이미지 딱 만들어서 올리는 것까지 진짜 기본 기능만 포함한 것이고
OOTB 테스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TDD 방법론을 적용해서 미리 우리는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는 경우에 테스트 코드를 미리 작성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얘가 테스트를 수행해서 만약에 페일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함으로써 좀 더 여기를 잘 작성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테스팅 앤 스캐닝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 스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소스에 대한 스캔, 그러니까 코드에 대한 스캔,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스캔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 밑에 그라이프라는 오픈소스를 활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라이프뿐만 아니라 스니크라는 오픈소스까지 함께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여기서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스캔 과정에서 걸려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프로덕션에 배포가 됐다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미리 체크를 함으로써 좀 보안적으로 안전한 애플리케이션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좀 선택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하기 위한 거는 테스팅과 스캐닝을 해서 좀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시면 되고 프로덕션에는 개발자분들이 테스트할 때는 나는 그냥 단순하게 테스트 이미지만 만들고 배포만 하고 싶다 혹은 테스트만 하고 싶다 하면은 이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냥 단순히 싱글 클러스터만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클러스터를 나누어서 멀티 클러스터 형태로 TAP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제가 기존에 듣기로 젠킨스를 활용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사이에 이제 젠킨스에서 나온 결과물을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을 새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는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승인 절차가 더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기도스가 필요하다거나 혹은 나는 도커 파일이 이미 있어 나는 젠킨스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하면은 그 이후부터 이제 배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파이프라인도 디자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멀티 클러스터 아키텍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프로덕션에서는 구성을 많이 하세요. 저희가 내일 실습 자체는 좀 간단하게 싱글 클러스터에서 모든 거를 하는 구조로 갈 텐데 실제로 프로덕션에서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터레이트 클러스터라는 것은 여기는 진짜 개발자분들만 쓰시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소스 코드 작성한 다음에 이 클러스터에서 테스트를 돌려보는 것입니다. 아까 아이디 화면에서 보셨을 디버깅 모드, 라이브 업데이트 모드 이걸로 이제 자동적으로 내부에 있는 틸트 파일을 포트 포워딩 시켜서 URL을 올려서 확인하는 부분까지 이제 이터레이트 클러스터에서 진행을 하실 거고요. 이 부분도 내일 실습으로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션에 배포하는 부분은 여기 아우터 루프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먼저 뷰 클러스터라는 것은 진짜 TAP의 GUI를 위한 클러스터예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엑셀러레이터나 TAP GUI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라이브 뷰라고 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보는 거 TV나 스레드 같은 거가 지금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혹은 로그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태를 보는 정보들이 모두 뷰 클러스터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빌드를 하는 부분은 빌드 클러스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얘가 이제 Git 레파지토리를 계속적으로 워치를 하면서 소스 코드 모니터링을 하면서 테스트 실행하고 스캔하고 이미지 빌드해서 쭉쭉쭉 해서 메타데이터 저장하는 이 빌드하는 부분을 빌드 클러스터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앱이 돌아가는 부분은 여기 런 클러스터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도 테스트 환경에 런 클러스터를 놓고 그다음에 스테이징 환경의 클러스터, 운영 환경의 클러스터 이렇게 나눠서 구성을 하실 수 있고요. 이 각각의 상황에 맞게 다른 파이프라인을 활용함으로써 좀 더 이점을 가져가실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진짜 사용자분들은 이 하나하나에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리고 각각이 이렇게 다른 장점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러스터의 워크로드를 배포했을 때 여기 보시면 어떤 거는 TAP dev라는 클러스터에 있고 어떤 거는 프로드, 어떤 건 스테이지 클러스터 이렇게 각각 다른 클러스터에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dev에는 테스트 파이프라인이 추가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겠죠. 링크는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간 링크를 의미하는 거고요. 데브 클러스터에 올라간 것도 여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프로드에 있는 것도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 환경이나 프로덕션 환경이나 이미지가 다른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이제 URL을 통해서 어떻게 올라갔는지 비교를 바로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브색 옵스 간의 조율 단계인데요. 아까 이 사이에 이제 역할이 많이 겹치고 어떻게 나눠야 될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자는 좀 더 개발에 집중하고 운영자는 운영자분들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조금 더 오히려 분리가 되고 편리하게 나눌 수 있다, 조율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소스 코드부터 배포까지의 이 단계를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통합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스와 이미지 스캐너 제공인데요. 이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스테이지 디테일 부분은 제가 아까 캡처를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 넣어봤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미지 스캐너 여기를 클릭했다 하면은 이제 이미지 스캔에 대한 결과가 여기 아래쪽에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이미지 레지스트리에서 가져왔는지부터 여기 클릭하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점들 이 CVE가 걸렸다 하면은 얘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하이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 vulnerability 체크를 미리 하실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스캔 폴러시라고 내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캔 기능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나는 크리티컬에 대한 것만 미리 예방하고 싶어 하면은 스캔 폴러시를 그렇게 구성하시면 되고 나는 하이까지 잡고 싶어 하면은 거기까지만 이제 체크를 하게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라는 스캔 폴러시 하이라는 CVE가 걸리면은 그 다음 단계인 여기 config 프로바이더로 넘어가지 않게 그럼으로써 이제 최종적으로 배포가 되지 않게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체크한 정보들을 Security Analysis 이 탭에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검사한 워크로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몇 개의 CVE 체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어떤 앱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빌드 클러스터의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서 각각 몇 개가 걸렸다라는 정보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가시성에 대한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제 런타임 리소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디플로이먼트 안에 레플리카 셋이 몇 개가 구성되어 있고 파드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러한 것들을 다 한 번에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스테이터스나 카인드 네임스페이스별로 골라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디플로이먼트의 파드로 들어오면은 파드 로그도 마찬가지로 조회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워크로드라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로그를 조회하는 부분 또 로그 레벨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에 대한 로그를 보는 데모였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문제 해결과 가시성이라는 데모인데 이전에 잠깐 보시면은 여기 오너십 화면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탄주 자바 웹 앱이라는 이 워크로드의 하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하이어러키 구조가 다 나오고 있고 각각을 클릭했을 때 조금씩 다른 인포메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파드 레벨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타입에 파드라고 나와 있고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등등
그다음에 스레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당연히 야물이나 파드 로그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라이브 뷰라는 기능은 이제 스프링 부트에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파드 레벨까지 들어오면은 이 파드 레벨 안에서 실시간으로 흰 메모리, 넌흰 메모리 이런 것들의 사용량을 쭉 관찰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런 거를 제공하는 다른 툴도 있지만 대부분은 특정 시간의 스냅샷을 제공하곤 합니다. 여기서는 리얼타임 기반으로 이렇게 쭉 보실 수 있다는 점이 있겠고 이 라이브 뷰 카테고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카테고리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개발자분들이 테스트를 하실 때 라이브 뷰를 같이 참고해서 편리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스레드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덤프로 떠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리퀘스트 매핑이나 그다음에 HTTP 리퀘스트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오게 되겠고 캐시 상태, 그다음에 구성 프로퍼티에 대한 정보들, 그다음에 컨디션이 매칭하는지 정보, 스케줄된 정보가 있는지, 빈이 어떤지, 매트릭이 어떤지, 그다음에 액추에이터에 대한 정보까지 엔드포인트 기반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의 차별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이렇게 멀티클라우드 환경의 전반에 걸쳐서 일관된 앱 개발 경험을 제공해드린다는 점, 또 개발자분들께 생산성과 경험 확장, 최적화 이러한 장점을 제공한다는 점, 그다음에 모든 클라우드와 다양한 쿠버네티스 배포판을 지원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TAP 101 설명은 마치게 되었고요. 내일 201에서는 얘네들 이 TAP 안에 구성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TAP에서 사용하는 보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러한 점들을 좀 더 TAP 도입을 안 했을 때는 아무래도 여기 개발자분들이 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강조했던 부분은 개발자가 이제 이터레이트 클러스터라는 것에서 좀 로컬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테스트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TAP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는지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TAP 라이브 업데이트에서 사용하는 틸트 같은 툴을 따로 사용을 하셔서 테스트 환경을 구성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스 코드를 커밋한 뒤에 배포 프로세스를 거쳐서 테스트하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여기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기도스도 포함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서플라이 체인 부분에 마지막에 git 어프로벌 버튼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해서 이제 관리자가 머지를 시켜야만 최종 배포까지 되는 그런 단계도 기본적으로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TAP를 이제 애플리케이션 액셀러레이터라고 초반에 잠깐 보여드린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카탈로그 형태로 미리 띄워놓기 위해서 일부 소스 코드를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냥 이미지를 자동적으로 생성하고 배포하는 것 자체는 따로 소스 코드를 추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액셀러레이터를 만들거나 혹은 이제 이터레이트 클러스터에서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이런 때는 좀 틸트 파일이라고 해서 다른 소스 코드를 추가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탄주 GitHub 레파지토리에서 좀 비슷한 샘플들을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터레이트 클러스터라는 것을 줘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클러스터를 로컬에다가 놓아도 되고 아니면은 뭐 받아올 수 있게 그냥 그 클러스터에 접근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내일 테스트로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이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 틸트 파일이라는 부분이 이제 테스트를 위한 이터레이트 클러스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파일이에요. 여기 allow kubernetes 컨텍스트에 사용하게 될 이터레이트 클러스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의 접근 권한에 문제만 없으면은 여기서 이제 이 테스트를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틸트라는 오픈소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데 어떤 로컬 패스에 어떤 이미지를 가져와서 어떤 네임스페이스에다가 테스트를 진행할지를 여기다가 쭉 표시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 어떤 리소스로 어떤 리소스 사용해서 포트 포워딩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게 되면은 그 라이브 업데이트 플러그인을 통해서 바로 테스트를 진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는 따로 추가할 것은 없이 그냥 자바 스프링 부트 코드와 동일하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하고 추가해야 되는 부분은 이 틸트 파일, 테스트를 위한 틸트 파일과 여기 카탈로그의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정보들 밑에는 API 내용이고 여기 간단하게 이 엑셀러레이터를 위한 정보 몇 개 정도만 추가하면은 가능합니다. 별도로 추가적인 설정을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좀 더 그 TAP 워크로드 만들 때 제가 워크로드.yaml 파일 아까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서 조금 더 커스텀한 설정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것도 당연히 파라미터를 몇 개 더 추가하면은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8080 포트를 지원하는데 뭐 다른 걸로 변경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것들은 파라미터 변경만 몇 개 입력해주면 가능합니다. 베이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파이프라인 거치면서 소스 스캔과 이미지 스캔 기능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체크가 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그 부분까지 이제 TAP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TAP에서 하는 거는 이제 완벽한 이미지를 제공한다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이미지의 배포를 차단한다. 라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미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싶다 하면은 저희 별도 솔루션으로 VMware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리 이미지를 좀 VMware에서 검사를 해준 이미지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약간 다른 별도의 제품입니다. 이미 알려진 CV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기 언노운으로 따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요도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LB 같은 경우에 제가 자동으로 연결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로드 밸런싱을 어떻게 할지는 TAP를 처음에 설치할 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정의를 하게 되고 LB를 그렇게 배포를 한다는 거는 벌추얼 서비스가 하나 올라온다는 뜻이잖아요.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예를 들면은 TKG에서 이제 LB를 설정할 때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우리는 벌추얼 서비스 대역으로 쓰겠다. 이거를 정의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벌추얼 서비스 IP로 하나씩 할당을 하게 됩니다.